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가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죠. 공학적,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해보죠. 네옴은 새로운 미래를 뜻합니다. 더 라인은 170km에 달하는 거대한 직선 도시 건설 프로젝트죠. 네옴시티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첫째, 자급자족형 직선 도시인 더 라인. 둘째,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셋째, 해상부유식 첨단 산업단지인 옥사곤입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동부에 위치하며 홍해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네옴은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인 리야드에서 1500km 거리에 있으며 비행기로 2시간, 자동차로 2시간 이동해야 합니다. 개발 계획에 교통 인프라 구축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더 라인부터 살펴보죠. 더 라인은 170km 길이의 직선 도시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컨셉입니다. 해안에서 출발하여 산악지대를 거쳐 협곡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11월은 네옴시티와 사우디 왕세자인 빈 살만 관련 기사로 시끌벅적했네요. 11월 17일 하루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8개 대기업 총수들과 투자 및 협력 방안을 협의했으며 상공회의소에서 26개 투자 및 협력 관련 MOU를 체결했었죠. 빈 살만 왕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 불리는 사람.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죠. 왕세자이면서 총리, 국방장관, 왕실 직속 경제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죠. 2700조 재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부자죠. 또 미국을 상대로 유일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2021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암살하여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 안에서 암살한 게 아니라 터키까지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암살했죠. 2022년에는 위안화로 석유대금 결제를 검토한다고 말해 미국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석유대금의 달러 결제는 달러가 기축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합니다. 또 2022년 7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바이든의 석유 중산 요구를 묵살했었죠. 오히려 러시아와 협력하여 감산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옴시티의 면적은 26,500km 이로서 서울 면적의 44배죠. 인구 9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단계로 2030년까지 150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됩니다. 네옴시티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사업비는 5천억 달러, 약 700조 원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시 기능을 제대로 갖추려면 1,300에서 1,500억 달러는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라인은 200m 폭으로 길이 170km 이어진 직선 도시입니다. 벽 양쪽으로 500m 높이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이 계속 이어집니다. 롯데타워가 555m란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라인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5분 이내에 배치하여 자동차가 필요 없죠. 장거리는 초고속 철도로 이동하고요. 스마트 농장을 통해 자급자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연중 온화하게 기후 제어를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법과 제도뿐 아니라 독자적인 보안군을 갖춘 독립국가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 합니다. 네옴시티에는 천문학적 건설 비용이 투입됩니다. 아무리 사우디라 하더라도 1조 달러를 조달하려면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가 불가피하겠죠. 또 친환경 스마트 도시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현대 기술로 가능할 것인가? 결국 그린워싱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인권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26건의 MOU를 체결한 국내 건설사의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되겠죠. 더 라인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수평적 생활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개념. 모든 게 수직입니다. 기존 도시를 둘둘 말아서 초고층 빌딩에 재배치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특징을 강조하네요. 2미니츠, 제로, 5미니츠 워크. 문 열고 나서면 2분 안에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차 없는 거리, 탄소 배출 제로인 도시를 건설하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5분 거리에 있는 미래 도시라고 말합니다. 도시의 모든 기능을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제어합니다. 온화한 기후를 가진 천국을 만든다는 거죠. 더 라인의 건물 형태는 다소 기괴합니다. 환상적 미래 도시라지만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연상됩니다. 200m 폭의 긴 도시에 충분한 녹지도 배치하고 있죠. 500m 높이의 유리벽 안에서만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하죠. 더 라인의 기본 컨셉은 수직마을 트라제나의 조감도에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전시장에 있는 모델 건물을 통해 알 수 있죠. 더 라인은 500m 높이의 트라제나 수직마을을 계속 이어붙인다고 보면 됩니다. 문 열고 나서면 정원이 있고 공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도시 인프라도 곳곳에 배치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5분 거리 안에 있다니 편하긴 하겠죠. 운동 부족과 비만을 걱정해야 되겠군요. 네옴시티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부유식 해상산업단지는 그다지 복잡한 컨셉이 아니고 더 라인과는 별개의 단지이므로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대한 부유식 구조라는 것 말고는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역시 기술적으로 큰 이슈는 없습니다. 2029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장소라고 하죠. 900만이 거주할 도시에는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려면 대규모 농장이 필수적이죠. 거주민을 위한 식수와 생활용수, 녹지에 필요한 물은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서 제공합니다. 에너지는 태양전지, 풍력 등 100%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소소한 문제지만 사진을 보니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라 태양열 발전소입니다. 태양전지는 사막의 먼지와 높은 온도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태양광을 집광하여 물을 가열하고 증기를 이용해 증기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태양열 발전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멸판은 집광기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설치됩니다. 조감도를 참고하세요. 현재 네옴시티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더 라인은 모듈 타입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니 세부 설계는 시행하면서 많이 달라지겠죠. 지난 11월 17일 네옴시티 관련 26건의 MOU가 체결되었다죠. 더 라인 프로젝트가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나친 우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진하면서 풀어갈 문제죠. 우리나라가 확실한 우위를 갖는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옴시티는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시도이기에 말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저게 과연 가능할까? 무모한 시도 아닌가? 상식을 파괴한 공상과학적 디자인이죠. 500m 높이의 170km 직선 도시라니 200m 폭안의 고층 건물 2개가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전개된다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 인터넷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수소열 유전지를 사용하는 미래 교통수단인 한국 모빌리티 UAM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스마트시티. 이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죠.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900만의 인구가 식량을 자급자족하려면 어느 정도의 스마트 농장이 필요할까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네옴시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볼까요? 첫째, 일조량 문제입니다. 높이 500m, 폭 200m로 좁기에 햇빛이 바다까지 도달하기 어렵죠. 일조량이 부족하면 도시 내 식물들이 원활하게 성장하고 정상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생태 환경이 형성될 수도 있죠. 코로나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층부는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자들은 고층에 거주하겠죠. 영화 설국열차가 떠오릅니다. 지표에는 범죄꾼을 포함하여 불황아가 살고 그 위에 가난한 빈민들이 차례대로 중류층, 부자 순으로 살게 되겠죠. 설국열차를 수직으로 세운 듯한 계층적 사회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둘째, 수직 유리벽 때문에 돌풍이 빈번하게 발생할 겁니다. 부산 마린시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볼까요?
건물 앞쪽에서 초속 23m였던 바람이 뒤쪽에서는 순간 초속 50m에 달합니다.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죠. 더 라인 반대편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돌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유리벽 구조물은 기계적 강도를 높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시설물은 돌풍에 날아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면 종이가 떠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죠. 다시 말해 바람이 도시 위를 지날 때 솟아오르는 힘에 의해 아래에 있는 도시 시설물이 빨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토네이도가 휘몰아치면서 건물을 송두리째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요. 네옴시티는 독립적인 법률로 유지되죠. 사우디 왕족과 슈퍼리치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 구역을 지향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층적 사회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치안 문제는 예상외로 심각할 것입니다. 블레이드 러너처럼 어둡고 칙칙한 도시가 될 것이며 범죄 도시, 죽음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망적인 새로운 미래 도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도시에 대한 문제를 보죠. 5천억 달러면 네옴 전체를 녹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권장합니다. 유한 킴벌리는 잡초만 무성한 몽골을 15년에 걸쳐 울창한 숲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게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섯째, 네옴시티의 수평적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수평적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DNA가 수평적 세계에 적합하게 진화했죠. 네옴시티 중간중간에 위성도시를 만들어 수직도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해수 담수화 플랜트, 태양열 발전소와 같은 도시 인프라도 연결되어야 하고 대규모 공원, 스마트 농장, 스포츠 컴플렉스 같은 위락시설도 맞물려야 합니다. 또한 산악지대에서는 인근 산악과 자연스럽게 연계시켜야 하며 스키장 같은 힐링 공간도 자연스럽게 배치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사막을 떠올리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우선 피라미드와 낙타가 떠오르죠.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막의 밤, 어린 왕자가 만났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이건 어떨까요? 사막에서 샌드보드 타기, 열기구 타고 하늘 높이 나는 것. 살짝 공간 이동을 해보기도 하죠. 더 라인이 상상하는 미래 세계가 아닐까요? 저는 잘 가꿔진 정원의 꽃보다 메마른 땅에 홀로 외롭게 피어난 이름 모를 야생화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생명의 힘이죠.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인간은 수직적 계층적 세계가 아니라 수평적 세계를 좋아하죠. 자유와 열정이 살아납니다. 빌딩을 오르내리는 것보다 암벽을 타는 것이 제 로망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바람을 맞을 때 비로소 자연인이 됩니다. 동화처럼 아름다운 세상은 자연 그대로 그 모습일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엔지니어로서 네옴시티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 저에게 네옴시티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실험이니까요. 그것이 새로운 미래가 되던 설국열차 같은 디스토피아가 되던 시도해봐야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탄소 중립 앤 비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